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말고는 딱히 큰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1시간 차트 기준으로 채널 상단을 뚫는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단 더 확실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지금 이 상단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채널 중간 라인까지 또는 하단까지 저항을 맞고 떨어져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저항을 뚫고 상승을 한다면 지금 이 캔들 다음 캔들이 눌릴 때가 한 차례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중간까지 떨어졌을 때는 22.7에서 22.8K까지 그리고 채널 하단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제가 이번 주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 기준으로 22.1K까지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채널에 대한 기준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알트 같은 경우 어제 저스트 차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48.5원까지 상승을 해줘서 13%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5일선과 60일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시작된 코인들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렇게 한 차례 가격 상승이 나와준 뒤 지지 구간을 만들어가는 코인들 위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올랐던 코인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이미 그 전에 터졌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간 놈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SV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코인들 위주로 한 차례 펌핑이 나와준 코인을 접근할 계획이고, 이제 손절가는 최근 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 라인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할 경우 손절로 대응하는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비골 같은 경우 손절가는 약 38,750원에서 38,800원 선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제 어제 이슈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어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중국의 반발 속에서도 당당하게 대만에 방문을 했고,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수송산 공항에 도착을 한 직후 낸 서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밝혔고,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 미국 권력자 중 한 명이 아닌 미 권력 3위인 위치이기 때문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공산 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이 대만 관계법 그리고 상호 불간섭, 대만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인 미중 3대 공동 성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실질적 주권을 인정하는 6대 보장에 의해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센 발언을 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그리고 법치에 대한 무시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으며, 홍콩 사태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일국 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소수민족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계속 위협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중국의 보복 역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모래뿐만 아니라 세관의 식품 부문으로 등록된 대만 기업 3,200개 가운데 2,066개에 대한 수입 중단 명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국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비스킷과 페이스트리 그리고 빵으로 분류된 품목 107개 가운데 35개가 수입 중단 대상이 됐고, 이런 수출 중단 또는 수입 중단 조치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갈등을 겪는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고, 중국 당국은 대만 기업들에게 수입 중단 조치의 이유에 대해 일절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11시에 미국의 구인 그리고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기로 도소매업들 실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구인 건수는 6월에 들어서 이전보다 60만 5천 명 감소한 1,0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한 것이며 업종별로 소매업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감소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무려 34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60만 건 이상의 감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큰 하락치를 보였지만 시장은 여전히 노동 공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구인 건수 하락을 차지하는 비율 중 420만 명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으며 임시 휴직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공고가 적다는 것은 경제가 둔화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노동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시장만큼은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다던 연준의 자신감에 좀 균열이 날 수도 있는 충분한 신호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나오던 나쁘게 나오던 저는 이때가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또 다음 주엔 바로 미국 CPI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CPI 일정은 그동안 가격이 올랐던 원유 그리고 곡물, 에너지 등 가격 하락이 있는 다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이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 발표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이 엄청난 변동성을 투자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물 소통방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조금씩 인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건 어떤 비용이 따로 없고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웰시 선물 전문 트레이더님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이 방 안에 계십니다. 정말 활발하게 다들 매매를 하시고 있고 또 선물 트레이더님 관점으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저녁 되시고 또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